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에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개딸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 혁신안이 제안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무 기여 활동을 평가 항목에 신설해 지역구 의원은 20%, 비례대표는 30% 비중으로 평가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완용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식민사관이라고 맹비난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내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는 데에 대해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결코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먼저 하라는 식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 전주와 대전은 영하 3도 등으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곳곳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메마를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발언 배경과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가리기 위한 건데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09년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달 17일과 31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데 연일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탈표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 안에서 제안된 당 개편 방안 문서를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의원 공천을 평가할 때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포함하고 개딸들의 권리 강화 방안을 담겼습니다. 이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의 내부 문건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최고위 보고라는 파일 제목의 문서에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식 개편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당무 기여 활동을 평가 항목에 신설해 지역구 의원은 20%, 비례대표는 30% 비중으로 평가하자는 권고안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당무 기여 활동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참여, 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행됐던 장외투쟁 등 당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원 평가는 차기 공천과 직결됩니다.
앞서 이런 개편 움직임이 알려지자 당 내에서부터 반발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당시 혁신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 부인했습니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대신 대의원 반영 비율은 10%포인트 줄이는 안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측은 개별 위원들의 제안일 수는 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건 아니라고 설명한 가운데 조만간 내놓을 혁신안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차례인 수도권의 합동연설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안철수 후보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하며 수사 의뢰했는데 두 사람은 기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수도권 합동연설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한 합동연설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황교안, 안철수 후보를 실패한 지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악몽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 앞장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 측은 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황교안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렬한 공격 폭탄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에 못 이겨서 중간에 비대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도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며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 뽑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람 후보는 새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당내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계파 정치하고 우왕좌왕하고 동원된 인원 앞에서 당대표 혼자 폼 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검찰의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앞선 출석 때처럼 지지자들, 개딸들 오늘도 많이 집결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도 수호 집회를 엽니다. 제명인의 마을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오전 9시 이 대표가 출석하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위드 이재명, 즉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집회 포스터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재판 현장에서 이 대표를 돕자 지역팀 출동한다 등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MBN 단독 리포트가 있었는데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놓은 새로운 공천 평가 방식, 내년 공천에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내에서 새로 제안된 공천 평가는 당무기여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 외에도 하위 평가 후보에 대한 강한 페널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해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경선 득표수를 20% 감산했는데요. 혁신이 제안 방안은 이를 좀 더 세분화해 하위 10%에 대해선 최대 30%를 감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총선 준비하는 후보들이 중앙당 당무 기여에만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류했음에도 강성 지지층은 이탈표를 색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움직임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대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인데요. 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자는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확인했는데 동의가 5만 명을 벌써 넘겼고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을 공개하자는 청원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오늘 여의도에서 민주당 소속이면서 실제 활동은 민주당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어인 수박을 깨는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그제부터 3월 임시국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해외 출장을 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미래 층은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공식적인 의원 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 측은 지난 연말 예정됐던 걸 수차례 연기하다 오늘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들의 각출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이 매국노 이완용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연이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은 북핵 위협 대응 차원의 한일 관계 정상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쪽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한쪽은 반일 감정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국가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세력이겠냐며 민주당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 콘텐츠에 대기업들이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2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기업들에게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2개의 전시회는 기업들의 협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 임명이 확실시되던 시기라며 형사사건 무마 등을 목적으로 협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개최했던 이 미술 전시회에 이렇게 거액의 협찬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검찰은 전시 분야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마케팅 목적의 협찬이었다며 반대급부로 입장권 등을 제공했고 직무 대가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충실한 답변을 통해 서면 조사로도 충분했다며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서면 조사만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서면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까? 김 여사는 대가성 협찬 의혹은 벗게 됐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서류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고와 함께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hat we have been focused on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and particularly since President Yoon came into office, is, as I said, sort of restoring elements of the alliance and elements of deterrence and U.S. extended deterrence. 그러면서 일부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자산 재전개와 최근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TTX 등을 거론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또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은 미국의 전략 운영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조만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추진 중입니다. 핵 잠수함 기지를 최초로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과 핵사용 등에 대응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focused on readiness, we're focused on deterrence, and we're focused on ensuring that, again, Kim Jong-un doesn't take risks that go way beyond his capacity. 또 다른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며 많은 훈련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지자 미국도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특수부대 요원이 적진에 침투해 참수 작전을 벌이는 티크나이프 훈련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던 미군의 최신형 특수작전 공격기도 미국 본토에서 날아왔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도 3km 상공을 가로지르며 AC-130J가 날아갑니다. GBU-39 소형 폭탄 3발이 연달아 무인도 위로 떨어집니다. 목표물에 섬광이 비치며 화염이 치솟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티크나이프 훈련 장면입니다. 죽음의 천사 AC-130J 첫 투입입니다. AC-130J는 이번에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였습니다. 가장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고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기가 한반도에 처음 전개. 유사시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의 핵심 기지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기에는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레이저와 GPS 유도 무기인 헬파이어, 그리핀과 같은 무기가 탑재됐습니다. 적 스내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무기들을 이용해서 차량, 장갑차, 그리고 특정 시설을 매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에는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해군 특수전 전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주한미 특수전사령부, 미 공군 특수전술전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크나이프 훈련은 1990년대부터 해마다 열렸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 공개는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은 북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금요일인 오늘 아침 어제만큼이나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오늘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법원 앞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오늘 마지막 합동 TV 토론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는 만큼 이번 토론에서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비롯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한국 국적 항공사에 통보했는데 다만 중국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첫 경제 성적표는 우울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반짝 증가했지만 소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재고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0.5%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는 생산이 줄고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불황이었지만 휴대폰 등 통신 장비 생산이 111% 늘어나는 등 광공업 호조가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휴대전화 신규 모델 출시와 중국 봉쇄 해제인 리오프닝 효과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산은 이처럼 반짝 늘었지만 소비는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1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 내려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모든 상품의 소매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따뜻한 날씨 탓에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가 5%나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원래 전통복 15,000원이었는데 내렸어요. 10,000원 팔리니. 주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데 구매는 좀 안 하시는. 설비 투자 역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1.4% 감소했고 현재와 미래의 경기 지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수입액, 취업자 수도 감소하면서 상저하고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강조하던 정부도 실물 경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었던 코로나19 사태보다 낮은 수치라며 잇따른 해고에다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 때문에 미국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사실상 날리게 된 이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건축왕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티기 힘들다.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진 문구입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이 최근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 건축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는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사람만 163명, 보증금은 126억 원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는 기준금액 6,500만 원보다 단 500만 원이 많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인천시의 전세 사기 대책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은행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대출 기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숨진 남성은 기한 연장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해외 호텔 카지노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10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 총판을 두고 마치 기업처럼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요. 관리자 대부분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동남아의 한 호텔 카지노입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도박 영상이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 말로 게임을 진행하며 돈을 걸게 합니다. 배팅만 입장했습니다. 그냥 뱅커치. 해외 호텔 카지노의 실시간 중계권을 사들여 이런 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개설한 도박 사이트는 무려 46개, 회원 수는 3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 각지의 총판을 두고 마치 기업처럼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관리자 대부분은 해당 지역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수익금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총 106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찾아내서 경찰은 판돈 규모를 10조 원대로 추정하고 수익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은 명품과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모두 152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가 배달 라이더에게 붙잡혔습니다. 중앙 분리대도 부수고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으며 야밤 도주극을 이어갔지만 길을 훤하게 알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추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흰색 승용차를 쫓습니다. 추격을 눈치챈 도주 차량은 속도를 올리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내달립니다. 경찰을 따돌리려고 중앙분리대까지 부수고 역주행까지 하려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운행 불가를 감지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도주극은 100m도 못 가 끝이 납니다. 늦은 식사를 위해 현장을 지나던 배달 라이더 4명이 이 남성을 추격해 포위작전을 펼친 겁니다. 크락션 울리면서 경찰차 들어오라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저희 기사님들 2분이 막아주시고 제가 앞으로 가서 똑같이 막고 경찰차 뒤쪽으로 해서 잡았던 것 같아요. 이 남성은 건거 전 이미 10km를 운전했는데 왔다 갔다 흔들리는 차를 수상히 여긴 뒷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한 이유는 집에 귀가하기 위함이었고 수치 상태는 높았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였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3월 24일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합니다. 소속사는 어제 소식을 전하며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자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멤버 김진우, 이승훈 씨에 이어 위너에서 3번째로 군 복무를 하는데요. 앞서 2 멤버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소집 해제됐습니다. 본업 가수 활동 외에도 예능, 미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송민호 씨.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팬들 곁을 떠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안면 마비 악화로 인해 남은 투어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여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 공식 홈페이지에는 남은 투어 일정이 삭제된 상태로 예정됐던 공연도 모두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비버는 얼굴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쪽 얼굴이 마비된 모습을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신경에 침투하면서 안면 마비를 비롯해 발진, 근육 약화, 난청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어를 이어가며 6번의 공연을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던 비버.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의 주장 리오넬 메시가 대표팀 동료들에게 준 통 큰 선물이 화제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메시가 우승을 함께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무려 금 휴대전화를 선물했다고 전했는데요. 24K 금으로 도금한 최신 휴대전화에는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 축구협회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금 휴대전화 35개 제작에 쓴 금액은 무려 17만 500파운드로 하나로 약 2억 7,600만 원이라는데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하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는 메시. 그야말로 황금 주장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한 번 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이 있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학원에서 성범죄자 한 명이 강사로 취업해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달 해임됐습니다. 없어졌다고 일단 말씀드려놨거든요. 여기는 아무 상관없고 여기는 인수하는 게 주다 10개월 들었으니까. 정부가 341만여 명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우는 모두 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명 늘었고 사교육시설과 체육시설에서 각각 24명, 경기업법인 7명, PC방 오락실에서 6명이 일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기관은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회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3곳에 달합니다. 기관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 말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또 취업 이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용할 때는 다 그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했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돼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채로 발견돼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세종여성회는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에 씌워놓은 털모자와 망토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긴 흔적을 5군데 발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 홍성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서도 코와 이마 등 얼굴 부분에 파인 흔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프리카와 더불어 남미는 온갖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야생으로 돌아간 동물들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숲속에 뭔가를 내려놓습니다. 그저 바위덩어리인 줄 알았던 이것, 잠시 후 머리와 다리, 꼬리를 내밉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한 멸종 위기종 아르마딜로인데요. 부시에서 구조돼 볼리비아의 야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빼미와 원숭이도 거북이, 악어 할 것 없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정부는 야생동물을 노린 불법 시장으로부터 동물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처럼 경찰과 생물학자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칠레 이스터섬 하면 수백 개의 모아이 석상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아직 여기 얽힌 수수께끼도 다 풀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바로 말라붙은 호숫바닥에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잘 알려진 칠레 이스터섬. 이스터섬의 말라붙은 호숫바닥에서 또다시 모아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누워있는 석상의 길이는 1.5m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모아이보다는 작은 크기인데요. 국립공원 화재로 인해 지질 조사를 나온 연구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호수에서 모아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추가 발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주의 소설 원작이자 TV 시리즈로 제작된 시녀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이스라엘의 그 시녀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분들에겐 소설과는 조금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붉은 망토에 얼굴을 가리는 흰 두건을 쓴 한 무리의 여성들. 마거릿 애트우드 소설 원작 드라마 시녀 이야기 속 시녀들로 분장한 건데요. 행인들의 눈길이 집중되지만 촬영 현장도 단순한 코스프레도 아닙니다.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축이 된 사법개혁에 항의하기 위한 건데요. 최근 이스라엘 의회는 국회의원들이 판사 임명권을 갖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나라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도 행동에 나선 거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결과 지난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여 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세로 주택 시장 더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 10개 중 8개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6년 연속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차지했지만 나머지 2위에서 9위까지는 해운대 LCT 등 부산에 있는 건물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사람은 신고서를 안 써도 됩니다. 그동안 입국자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관세청은 비효율적인 의무사항을 7월부터 없애고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신고하도록 하는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공개 채용을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약직 위주였지만 정규직을 대규모로 뽑는 데다가 또 현대차 기술직은 대우가 좋다는 인식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채용 홈페이지가 하루 종일 먹통이었습니다.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직 신규 채용이 진행 중인 홈페이지입니다. 채용창이 열린 뒤 얼마 안 돼 2만 명에 육박하는 지원자들이 몰렸고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생산직으로 불리는 기술직을 올해 700명 뽑을 예정인데 상반기로 예정된 400명에 대한 전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에 필기시험 대비 예상 문제집은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서점입니다. 수험서들이 위치한 코너인데요.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필기시험에 대비한 예상 문제집도 이 서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신입 연봉이 6천만 원 수준인 걸로 알려지면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나 학력, 성별 제한까지 없다 보니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커뮤니티에도 채용 정보를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이제 안정적인데 연봉은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대규모 채용을 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잖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1차 면접과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이후 2차 면접과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됩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규 채용에 생산 현장의 기대감도 큽니다. 10년 만에 공개 채용이 진행되면서 생산 현장 기술이 전수되고 직원들 간의 세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회사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 반열의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최대 10만 명이 몰릴 거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지역이 공습 시도를 받았던 데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괴 공작 집단이 침투해 민간인 인명피해를 낸 건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작전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서남부 브리안스크주에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그룹이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성명에서 무장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침투했다며 러시아군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량이 공격을 당해 한 명이 숨지고 11살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투한 그룹의 인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지 매체는 이들이 40명에서 50명 규모로 한때 마을 상점에서 인질극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박격포를 이용해 공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 본격적인 교전이 발생해 민간인 피해가 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очеред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оникли на приграничную территорию и открыли огонь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лицам. Видели, что это гражданская машин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일이 러시아의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공격을 부인하고 내부 투쟁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는 자신들을 러시아 의용군이라고 밝힌 이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 예고와 함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대우도 담겼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는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공개하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 출범을 내걸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업무, 인재 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각 부처로 나뉘어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업무 전체를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임용할 수 없었던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 선발이 가능하고 보수 수준도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주식 백지 신탁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기존 경쟁 채용 외에 스카우트 방식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매우 선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직제와 하위법령을 연내 마무리 지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과 함께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침 어제만큼이나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오늘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도, 전주는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7도, 안동과 광주는 14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